2015년 12월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알고 계시죠? 2015년 국토연구원. 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부분인지. 뭐 세세한 내용보다도 네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과거와 다른 환경,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과거 계획으로 그러니까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 발전 때문에 오히려 소유받은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낙후 지역, 그다음에 또 수도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또 낙후 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제 정도나 아니면 또 특별한 이 계획을 요청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아주 오래된. 1972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과거에 소외된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 종합계획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이제 거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은 국토 균형 발전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을 규제했었는데 그 수도권 규제 정책이 수도권 내에 또 다른 심한 불균형을 만들었는데요. 아시죠? 충분히 어느 정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예. 아까 그 국토부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북부 쪽도 그렇지만 경기 동부는 몇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대단히 소외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수도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 동부 지역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1975년부터 팔당수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2년 전이죠. 그리고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이제 공포됐는데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중첩으로 팔당 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은 이제 중첩 규제를 받게 돼가지고 지금은 심한 곳은 12가지 규제에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팔당 수계 7개 시군이 수도권 정비계획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기에 그 시군에 있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얼마냐면 2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되던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인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 40년, 50년 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광주, 하남, 남양주, 양평 이론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수도 보호의 필요에 의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또 그런 반사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받는 인구가 243만 6,620명. 그런데 이 제약을 받기 전 인구는 60만 2,268명이었습니다. 많은 당시하고 지금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라기보다 일종의 희생인데요. 그 희생을 어떻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아니 하셔야 되겠죠. 그분들이 그 자기들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2,500만 수도권의 시민들이 2,500만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 차관님이십니까? 네, 네. 지금 그 팔당 상수원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예, 우리나라 수질 등급은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등급 1A 등급이 매우 좋음인데요. 예. 수질 항목 9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매우 좋음이고요. 5개 항목은 그 가장 좋은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우 좋은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예산을? 예, 저희가 1999년부터 한강 수계관리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3,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올해 사업비는 4,7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 이후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에는. 예, 전체 기금 사업비는 6조 1,7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경기연구원 2015년 자료에 따르면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2조 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까지 한 5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팔당 상수원을 팔당호의 물은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무슨 수를 쓰더라도 1급수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2급수이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현재 그 환경으로는 그런 그 분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질 평가 항목에 따라서 1등급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노력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항목이 이제 BOD인데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BOD 같은 경우는 1A 등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일반 호수라든가 하천을 막아서 생긴 인공호수 수질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부로는 6조 원 쓴 걸로 돼 있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까지 포함하면 20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물 정화 비용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2급수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도 1급수가 안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1급수라고 볼 수 있는 항목도 있고요. 1급수에 가까운 것도 있고 조금 2급수, 3급수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수질 정화를 하지 않아도 1급수인 지역이 많이 있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 그거는 이제 상류의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총리님 지금 그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물론 환경부에서는 이제 4천억, 5천억 수준의 그 정화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2,500만 시민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걸 계속 그 정화를 한다고 약물을 써가면서 정화를 해가지고 그 물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앞으로 그 팔당호가 어떻게 더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뭐냐 바닥은 누가 엎어보질 않아가지고 너무나 그 좋지 않은 건데 그럴 경우에 이 만약에 앞으로 아까 그 국토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을 보고 이제 또 할 텐데 만약에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2,5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한 물 먹기를 생각한다면 지금쯤은 그 팔당호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수도권 시민한테 이 물을 드시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검토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요? 제가 의원님 그쪽 분의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답을 뭐 자기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팔당 취수원에서 하루에 830만 톤 정도 저희가 750만 톤 정도. 제 자료는 803만 톤으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런 대용량 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뭐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여튼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저 전문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수도권 시민이 2,500만 대한민국 수도권 시민이 비용을 덜 들이더라도 지금보다 비용을 덜 들이더라도 더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정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많은 기관에서 어떤 한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취수량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750만 톤 정도를 취수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400만 톤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물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로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어느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1급수가 있는데 1급수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2급수에서 아무리 정화해도 1급수가 되지 않는 물을 계속 써야 되는지. 뭐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많은 정화 비용을 들여서 2급수를 먹는데 뭐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1급수를 먹을 수 있다면 뭐 진작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 다만 그렇게 대체했을 적에 드는 아마 초기에 아마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 뭐 그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적은 비용으로 1급수 먹는 게 훨씬 좋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체하는 데에 단기간 내에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들어가는 이제 선크 코스도 같이 좀 감안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저는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뭐 전문성 없는 상태에서. 저는 상식에서 생각해 주시라는 그 겁니다. 정도가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먹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용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국회 우리 예산처가 그쪽에 문의해 보니까 약간 러프한 계산으로 17조 정도가 다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간 경기연구원의 이 정화 비용만 20조였고 지금 계속 환경부에서도 4,500억이라고 하셨나요? 3,500 평균 연평균 3,500.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3조 5천억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수량을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 소비량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정확한 뭐 수치보다도 유럽의 뭐 프랑스건 독일이건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1인당 하루에 한 120리터 정도 쓴다면 우리나라는 300리터를 넘겠습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일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옮기기 어렵다는 건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되는 양이 많고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쯤은 정부에서는 취수한 이전하는 우려해서 검토했고 연구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국토개발계획에서는 그런 게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상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이 예,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17조의 경비가 든다고 하는 그 경비의 구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대체 비용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수도권 규제나 상수원 규제라든지 또는 그런 대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저도 한번 흥미로운데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비용만 아니고요. 그 위에 설계 비용을 그렇습니다. 3,500억이 아니라 이제 3조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광림 의원님 의사 진행 바랍니다.